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바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3급을 받은 남편과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은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옛날 얘기거든요. 맨 처음에 판에 올라왔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이야기를 두고 뉴스에서 이제 투표까지 한번 해본 적이 있어. 투표라기어 하기엔 거창하고 약간 그 찌라시 같은 데 있잖아. 그런데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좀 생각할 거리를 좀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요, 말 그대로 남편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무릎 위까지 절단해서, 이렇게 하면 지체장애 3급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도 굉장히 첨예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지, 친정과 시댁 간에. 그래서 문제는 이 글을 쓴 사람은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에 애도 없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정 쪽에서는 야, 빠르게 손절해라, 로스컷이다, 빠르게 로스컷을 해서 너희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친정 쪽에서는 맨날 이제 손 잡으면서 이제 아이고 야야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 이러면서 맨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야야 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우리 아들 옆에만 있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 이제 다리가 날아간 당사자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맨날 자기야 나 사랑하지, 우리 헤어지지 않을 거지, 이걸 하루에 수십 번도 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뭐 회사 일을 그만두고 자택 모니터링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택 모니터링 일이 뭔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월급은 턱없이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엔 글 쓴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동정의 시선도 너무 힘들고 지친다. 그래서 뭐 휠체어 끌고 남편 산책하고 있으면 그런 시선들이 저희들 향하는 게, 이게 동정심 가득한 그 시선이 자기도 지긋지긋하고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생활을 반년 정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 동의를 구하고자 네이트판에 이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베스트 댓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찬반까지. 그래서 이게 댓글이랑 찬반좌까지 원사이드로 이렇게 쭉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전부 다 여자한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배댓부터 이 당시에 읽어보자면, 제가 보기엔 누가 벌어도 님은 이혼할 생각인데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여기에 글 쓰신 것 같다, 이게 배댓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평생 아플 일 없고 몸 안 다칠 것 같죠. 똑같이 당해봐야 그 아픔 알려나? 이래서 부부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해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아니냐, 이게 또 두 번째 배댓이었고, 마지막 배댓은 며칠 전에 판에 올라온 결혼했는데 임산부 병 걸려서 아이 유산하고 혼인신고 안 해서 그냥 버림받았다는 글이 생각난다.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결혼을 왜 했냐, 힘든 거 이해는 되는데 진짜 자기라면 너 같은 생각 안 할 것 같다, 남편분이 불쌍하다, 이런 반응으로 글 쓴 사람을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글이 또 올라왔어. 두 번째 글이 또 올라왔는데, 뭐 두 번째 글은 그냥 뭐 이제 그거지. 뭐 네 말대로 내가 좀 이게 죄책감을 덜고 싶어서 글 쓴 것도 많다. 근데 내 넋두리긴 하지만 이 네이트판이라는 곳이 이혼 같은 거 그냥 막 말하는 거 아니었냐, 너희들 언제부터 그랬다고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냐라고 이렇게 또 이제 글 쓴 사람 좀 빡쳐가지고 글을 적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욕세례가 또 오질나게 달린 거지. 그래서 그럼 그냥 이혼하고 천벌 받으라고, 뒤에서 남편 장애 있다고 버린 이혼녀라고 손가락질 좀 받으면 어떻냐, 그리고 나중에 재혼할 땐 똑바로 얘기하라고, 남편 장애 생겨서 혐오감 들어서 이혼한 년이라고, 이렇게 또 댓글이 달려서 욕이 다 달렸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나마 이게 뭔가 좀 이제 옹호하는 댓글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근데 이걸 보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첫 번째는 네이트판은 과연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때까지 내가 봤던 네이트판의 특성을 보게 되면, 그런 뭔가 이별과 헤어짐, 이혼에 대해서 허구한 날 이혼을 하고 허구한 날 헤어지라고 얘기했던 곳이 네이트판이잖아. 근데 왜 지금 와서는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작은 것들, 쉬운 것들에 대해서도 이혼하라고 빠락빠락 말하는 게 네이트판인데, 지금 와서는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까? 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냥 요새는 사람들이 좀 많이 화가 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다솔람님이라고 있거든. 그분 내 유튜브 가서 내가 맨 처음에 다솔람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유튜브 댓글부터 관리하라고 그 병신들 전부 다 임펠담 보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다솔람님 맨 처음에 댓글 관리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빡칠까 고민해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물론 이게 유튜브를 한 사람 처음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때도 있어. 왜냐하면 그런 어그로성 때문에 답글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떡상한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런 애들 냅두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든 진짜 사람 봤을 때 빡돌게 하는 댓글들 진짜 잘 쓰거든. 그래서 나라고 그런 거 없었는 줄 알아? 나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았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댓글 딱 읽어보고 바로 임펠도 안 보내. 절대 대꾸도 안 해. 이런 놈한테 이렇게 뭔가 이제 답글 다는 그 1분 1초가 아까워서 난 달지도 않고 바로 임펠다운 보내버리거든. 웬만하면 냅두는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여자가 굉장히 듣기 싫은 얘기를 일부러 그 사랑의 포장해서, 물론 사랑이라는 건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들은 진짜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도 진짜 바닥을 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회복이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글을 요약해서 다 얘기는 안 해줬지만 정말로 남편이랑 몸 섞는 것도 너무 싫다라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거야.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당사자 간의 사랑이었지. 서로가 뭐 진짜 사랑했다면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기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감정이 그렇게 이미 바닥을 쳐버린 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의 고민이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진 않아.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보면서도 그냥 네이트판의 기전은 그냥 듣기 싫은 얘기 다 해주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이거 하나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헤어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이제 판녀들도 이게 도끼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은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뭐 항상 이렇게 불행이라는 거, 재앙이라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빡 오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라면 최대한 빨리 멘탈을 회복하고 내 할 일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사람이란 동물이 진짜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만인데 일어나면 또 일어난 대로 그만이거든. 근데 인생은 한 번이란 말이야.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만인데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또 그만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라면 이게 최대한 빨리 이런 걸 털어내고 더 강하게 멘탈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러나 저러나 내가 가장이잖아. 근데 맨날 이게 피폐해져가지고 와이프한테 반년 동안 나 사랑하지? 나 이별하지 않을 거지? 헤어지지 않을 거지? 야, 이러면 헤어질 마음 없다가도 헤어지겠다, 씨. 그러니까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 반대로 여자라면 이게 어떻게 하면 현명한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떠난 건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좀 헤어진 마음을 먹더라도 조금 더 참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게끔 뭔가 좀 어느 정도 멘탈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언지를 좀 주면서 이렇게 서서히 밟아가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여자들이 실제로 있거든. 나 군대에 있을 때도 여자들이 그게 의외로 바로 안 헤어져요. 헤어질 마음이 들더라도 얘가 2병이나 1병 때는 힘들 거란 걸 아니까 그때는 냅두거든. 만나고 그렇게 해주다가 상병쯤 되면 그때 이제 야, 얘도 이제 좀 풀렸으니까 그때 헤어지는 여자들이 제법 많거든 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막상 내가 말한 대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됐어. 그러면 또 마음이 바닥을 쳤다가도 남자가 어떻게든 강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있으면,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튼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 사실 뭐 남자 여자 관계라는 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정말로 무너져 버리면 어떤 과정이든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너지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네이트판이란 어떤 곳일까? 이게 이런 거 전부 다 로맨티스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지? 네, 그런 느낌인데 아마 내가 보기에 아마 내 추측이 맞을 거야. 그냥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일부러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론을 장악해가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